나는 평일엔 호떡 굽는 일을 하고 있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지. 주말엔 전도사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듯해. 분주한 하루들 사이에서 믿음은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일정이 되고, 질문은 조금씩 사라져갔어. 순례길 위에 서면 오래된 질문이 다시 깨어나는 듯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났어. 말씀 앞에 서려고, 양심 앞에 물으려고. 나는 왜 500년 전 한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서기 위해서인 것 같아. 루터가 세상 앞에서 고백을 던진 자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단숨에 멈춰 세웠고, 그곳에 직접 가보고 경험해보려 해. 길은 멀지만 그 길 위에서만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볼 거야. 지도보다 질문을 펼치고 풍경보다 진심을 찍으려 해. 루터, 그대가 묻던 것을 나는 다시 물으려 해. 여기는 독일. 이 길 끝에서 나는 어떤 문장을 남기게 될까? In German, people might don't like it. Yeah. about traveling or just Traveling. I'm Christian and Martin Luther. can you write down your name on it? The channel name? On my channel name. Yeah, I'm curious. Have a good day. You too. Yeah. Bye. Bye. 무사히 체크인 했고요. 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인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무사히 렌트를 하고 지금 좀 꾀재재한 모습이지만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이 땅에서 4일 동안 말씀을 따라 걷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고요. 마르틴 루터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복음을 다시 바라보는 순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렌트카 자리가 어디지? 마르틴 루터가 말씀 위에 선다라고 선언했던 도시들, 그가 머물렀고 싸웠고 숨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도시를 찾으려고 합니다. 73번. 이건 것 같네요. 차를 빌렸고요. 뭔가 되게 스포츠카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루터의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름스에서 황제 앞에 섰던 루터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한 운둔의 시간, 아이젠하흐에서 보낸 유년의 시간, 그리고 비텐베르그 95개조 반박문이 교회 문 앞에 걸린 그 출발점까지 한 사람의 결단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름스까지 63km. 창밖의 도시를 천천히 밀어내다 보니 어느새 라인강 위 니벨룽겐 다리야. 아치형 탑을 통과하는 순간 도시의 숨결이 바뀌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름스가 열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숙소에 체크인을 하는 거야. I made the reservation. Yes. Yeah. Oh, yes, I have. Oh, yeah. How much is it? €7. Okay, got it. Thank you so much. 호텔에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굉장히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비행기 13시간 타서 샤워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행으로 다 흘려보냈어. 칫솔질로 긴 하루를 닫아보려 했지만 독일의 해는 아직 지지 않았고 하루는 겨우 끈 모서리에 매달려 있는 듯해. 허기가 조용히 나를 밖으로 밀어내니 뭐라도 먹으러 나왔어. 10시간 비행 끝에 닿은 이 낯선 골목은 오래된 벽돌 냄새와 조용한 바람으로 나를 맞이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자동차도 몇 대 없어. 마치 도시 전체가 긴 하루를 마치고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어. 작은 간판의 불빛, 오래된 벽돌집, 그리고 느릿한 보름스 사람들의 걸음.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 묘하게 편한 듯해. Hello, can I eat one person? Yeah. Chris, please. Yeah. 지금 오후 9시 21분이라서 웬만한 음식점들이 다 닫아있고요. 11시까지 여는 그래도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음식점에 왔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헤라클레스 꼬치구이를 시켰고요. 다양한 고기 메뉴를 꼬치에다가 끼워가지고 구운 요리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샐러드에 절인 고추가 나오고 당근에 눅눅한 소스가 뿌려져 있거든요. 새콤달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콩도 있어요. 샐러드 안에.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통으로 구운 것 같습니다. 위에는 머스타드 소스가 뿌려져 있고 감자튀김도 나오네요. 고기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퍼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굉장히 촉촉하고요. 허브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잘 구웠네요. 여기가 독일이랑 그리스 음식점이고요. 두 가지 음식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격이 26유로라서 비싼 감은 있는데 그래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닭고기 같네요. 닭가슴살인데요. 퍽퍽하지 않고 진짜 촉촉합니다. 겉바속촉. 양념이 잘 스며들어 있어서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샐러드도 너무 상큼하고 야채가 아삭아삭 살아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엔 소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바삭바삭해요. 속은 딱 봐도 촉촉한 것 같습니다. 고기의 결이 살아있고요. 육즙이 팡팡 터집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정성과 향신료로 잘 만든 따뜻한 그런 맛입니다. 근처 가게들이 거의 다 문이 닫아서 그냥 대충 먹을까 했는데 잘 온 것 같아요. 독일에서 먹는 첫 식사로는 성공적입니다. 이른 아침 호텔 복도를 따라 내려가 조식당으로 향하는 중이야. 어둡고 음침한 복도가 아직 낯선 도시의 공기를 전해주고 있어.
음식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빵은 크진 않지만 손으로 찢을 때마다 부드럽게 갈라져 신선한 버터와 잼을 바르고 한 모금의 커피, 그리고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한 조각, 그 단순한 맛이 오히려 깊은 만족을 주는 듯해. 화려하지 않은 그 소박한 식탁에서 오늘 하루 걸을 힘을 얻어 아침 8시 20분인데 지금 이제 보름스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보름스는 유럽 중부에 라인강의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땅은 평온하지만 전쟁과 역사, 수많은 일들이 이곳 가운데 지나갔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성경 역사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를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무게를 잘 아는 도시이기도 하죠. 바로 앞에 분수대가 보이는데요. 분수대 옆을 지나면 바로 옆에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처치인데요. 삼위일체 교회고 굉장히 복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1709년부터 1725년까지 건축된 교회고요. 종교 재판이 열렸던 보름스를 기념하면서 개신교 신앙의 상징적 자리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었지만 이 교회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된 돌벽의 냄새가 스며왔어. 이곳 교회 모퉁이엔 교회 역사와 루터의 이야기가 그림과 글, 조각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어. 벽의 연대기에는 보름스에서의 논쟁 고백이 얽혀 있었고, 오래된 석상은 히스토리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증명하는 듯해. 이곳은 과거를 기록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었어. 스테인글라스가 굉장히 멋있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는 처음 켈트족이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라인강을 거슬러 올라서 이곳까지 정착을 했던 것이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이 고대 유럽인들은 이 도시에 뿌리를 둔 가장 큰 흔적인 거죠. 그리고 기원전 14년에 로마 제국이 이곳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오르베토 마구스라고 불렀고요. 물가의 들판이란 뜻이죠. 로마 군사들은 이곳에 도로를 깔고 또 목욕탕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우고 신전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의 모든 것을 옮겨온 셈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 곳곳에는 로마의 흔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려서 기독교가 이곳에 들어오고 수도원과 대성당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왕과 성직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가 바로 이 보름스인 것이죠. 보름스는 한때 독일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신학적 논쟁의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1521년 루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름스의 역사 위에 올려다보면 마치 켈트족의 신화, 로마의 권력, 황제의 명령, 그 모든 것을 루터의 한마디가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된 도시, 자연을 섬기던 이들이 살던 땅에서 신들의 이름으로 제국이 지나간 정복한 이 자리에서 결국 살아남은 건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뒤에도
오르간이랑 모자이크 벽화가 있어요. 골목을 돌자 녹슨 강판 위에 라틴어가 선명해 도시는 말이 적지만 오직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서도 믿음의 중심을 조용히 붙들고 있어. 이 강판을 보며 오늘 내 오직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중이야. 붉은 강판을 지나 몇 걸음 헤일쇼프 공원이 펼쳐져. 원래 이 자리는 보름스 주 교공이 있었지. 이 구역에서 루터가 제국의회 앞에 답을 했어. 지금은 바람과 풀뿐이지만 기록은 아직 벽에 남아있지. 그 루터가 황제와 함께 제국의 의회가 열렸던 옛 의회 장터가 제 뒤에 이 공원에서 열렸었다는데요. 아쉽게도 10시부터 문을 여네요. 너무 일찍 왔나봐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러한 변수가 또 하나의 여행의 묘미겠죠? 네. 잔디깎기도 또 여러 차들도 지나가서 굉장히 웅웅거리는 소리가 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루터 동상 앞에 서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몇 해 후에 1521년 그는 작은 도시 들고 해야겠네요. 그는 작은 도시 이 보름스에 불려옵니다. 당시 유럽은 성경보다 교회가 훨씬 권위 있었고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던 시대입니다. 면죄부가 팔리고 고해성사가 성직자들의 권력의 도구가 되어갈 때 루터는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보름스에서 열렸던 제국회의, 황제 카를 5세와 모든 교황 측 대리인들, 귀족, 학자들, 군인과 성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 한 사람, 루터는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의 양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사형의 위협, 제국의 칙령, 파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의 증거로 설득되지 않고 양심으로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내 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장면은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말 같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진리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고백한 신앙의 용기인 것이죠. 오늘날 그가 섰던 이 자리에 이렇게 그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검은 예복을 입고 성경을 한 손으로 쥐고 있고 세상을 향해 선언하듯이 서 있는 그의 굳은 모습은 보름스라는 이 도시 전체에 말씀 위에 세워진 도시다,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개혁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의 복음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 보름스에선 한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에는 루터와 그를 둘러싼 복음 개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바로 이전 시대 루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말씀을 따라 고난받고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처형당한 사람들의 동상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힘은 연대, 동역,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 동상 아래쪽에는 루터 사후에도 계속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작센 영주 요한과 프리드리히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 하나하나에는 결코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이룬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먼저 피 흘리고, 누군가는 뒤에서 지키고, 누군가는 함께 걸었기 때문에 진리의 길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루터 기념비를 보니까 마치 하나의 성경 주석 같습니다. 루터라는 중심 인물으로 그 옆에 동역자들과 그 뒤에 후계자들까지 모두가 말씀 위에 서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맑은 공기는 어느새 한낮의 뜨거움으로 바뀌고 거리는 느릿한 산책객들로 차분히 채워졌어. 이제 또 다른 골목, 또 다른 교회, 보름스의 오래된 이야기들로 걸어가려 해.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줄게. 곧 다시 만나길 바래.